이스라엘 문제도 이거예요. 이 잘못된 길이 훨씬 더 길게 오래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 확산 여부, 제가 보기엔 이거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어제 CPI에서도 보니까 지금 이제 유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인플레를 갖다가 단순히 기름값 때문이야, 뭐 중고차 값 때문이야, 이 탓하는 시절은 이제 지난 것 같아요. 네, 오늘 모신 분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자, 오늘 또 뵀는데, 네. 세상이 또 심상치가 않네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된 그 비극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다들 좀 불안해하는 상황이고, 근데 또 다행히 미국 증시는 버텨주면서 또 한국 증시도 좋았다가 오늘은 또 흐름이 좀 안 좋습니다. 네. 일단 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네. 제가 그때 추석 연휴 전에 수요일 날 출연했으니까 한 보름 좀 더 됐네요. 16일째네요. 오늘도 13일 날 또 하필이면 또 금요일이고 한데 장은 안 좋았고 뭐 이렇게 또 대표님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한 2주 사이 어쩜 이렇게 후덕해지셨어요? 우리 은 좀 하고 가시죠. 은 좀 시작은 안만 그래도 좀 은 좀 하시죠. 이것도 오늘 역습을 당하셔가지고 그래요, 뭐. 네. 장 끝나고 에코프로 실적도 나왔습니다만 오늘은 그거 질문하지 마시고 네. 저도 뭐 아는 바가 없고 또 알았을 때 다 대응하실 테니까 그거는 빼고 그래요. 지금 우리 그동안에 뭐 8.15야 매일 뭐 쉼없이 컨텐츠가 올라가면서 다 정리를 해보셨지만 우리 어떻게 보면 참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 그때 참 반전이 있었고요. 그죠? 고용지표 처음에 뭐 시장 예상치보다도 2배 가까이 일자리 수 늘었다 이 소리에 아마 첫 반응은 알고리즘 같아요. 네. 기계들이 헉거리면서 그냥 내다 던졌고 그러다 이렇게 까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네. 뭐 죄다 뭐 그거네 파트타임이네. 이런 식으로 임금 상승률 괜찮네 이러면서 또 이제 말아 올렸는데 그래서 괜찮나 했었다가 토요일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에 하마스하고 이제 그 얘기가 터졌어. 네. 야 이거 월요일날 어떡하지 싶었는데 월요일날 우리가 쉬었고 네. 한글날 그날 뉴욕장이 또 반전을 이뤄내고 그렇죠. 그러죠. 그런 상황 하에서 결국은 잘 달려오던 증시가 목요일 밤에 미국이 한번 꺾이고 그 이어서 우리도 결국은 조금 이제 주춤하면서 왔습니다. 네. 지난번 방송에서 첫 슬라이드 이거 보여드렸었죠. 이 어법에도 없는 이 longer for longer, 그죠? 연준의 higher for longer가 결국 이제 lower for longer에서 higher for longer 이 얘기했던 거 지난번 기억나실 텐데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 통화 정책의 문제만은 아니다. 정치적인 문제, 정책 뭐 여러 문제, 국제 정세에 있어서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문제도 이거예요. 이 잘못된 길이 훨씬 더 길게 오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며칠 사이에 보여줬던 연준의 행보, FOMC 의사록이 갑자기 9월 FOMC 때의 성명서나 점도표나 경제 전망은 굉장히 매파적이었다고 우리가 봤는데 네. 3주간의 시차를 두고 딱 나온 FOMC 의사록을 보니까 갑자기 말랑말랑해졌어요. 이 친구들 왜 이러지? 아니 그때는 꽤나 매파적이고 내년도 점도표 중간값도 막 50bp 올라가고 해서 시장이 좀 부담스러웠는데 그러면은 의사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내년도 점도표에 2개나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올리고 금년 내년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올리고 했는가에 대한 위원들 간의 논의 이런 걸 좀 정리해 줘야 되는데 갑자기 뭐 우리 특별히 한 거 없어. 아니 이 시장이 많이 긴축돼 버렸어. 장기 금리가 막 오르는 바람에 이 소리들을 막 해적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 슬라이드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저는 이 친구들 또 이 짓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또 샤워기 밸브 막 돌리는 거예요. 연준. 예. 또 살짝 또 이제 너무 뜨겁다 싶어서 또 냉수로 돌렸다가 또 어제 한 방 헉 맞은 셈인데요.
이스라엘 얘기 뭐 다른 이스라엘은 요렇게 한번 야 지금 한각에 이스라엘 얘기냐 요거 한번 보고 가시죠. 재밌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아니신 분들은 좀 그거 하시고 아마 교회 나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 족속들 유대 민족이 이집트에 애굽이라고 했죠. 이집트에서 이제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의 지도하에 이렇게 출애굽하는 과정입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인데 이 광야에서 한 40년을 헤매다가 결국 여기서 요단강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해서 하는데 여기 가사 보시죠. 가사. 네. 이게 가자입니다. 이게 가자인가요? 이게 가자 지구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그래서 남왕국, 북왕국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제 하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성경에는 구약에서는 이 블레셋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블레셋 족속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도 가사가 있죠. 가사가 있고 이거는 뭐 우리 기독교를 믿는다 안 믿는다 차원을 떠나서 이 얘기는 어렸을 부터 많이들 들으셨죠.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하고 목동 소년 다윗의 싸움 이런 건 싸움이니까 굉장히 뿌리 깊은데요. 이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으로 온 겁니다. 자 이런 상황 하에 요 몇 가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사태는 쉽지 않은 것이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우선 이 맥마흔 선언이라는 것도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1차 대전 끝나갈 무렵에 이 영국의 뭐 고동 판무관이라고 하는 맥마흔이라는 사람하고 이 샤리프라는 게 이제 그 당시 아랍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무함마드의 자손인 후세인 빈 알리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하고 그래서 후세인 맥마흔 서신 서한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 그게 지금 터키, 튀르키 아닙니까? 네. 그 통치하에 있던 아랍을 갖다가 너희들 나중에 우리한테 붙어라. 그때 오스만 제국하고 유럽하고 싸우고 있을 때인데 우리 쪽으로 참전해주면 도와주면은 나중에 독립시켜주마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아랍 쪽에다가 독립국가 건설을 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뭐 바로 1년 후에 또 뒤통수도 쳐요. 무슨 사이커스 피코 협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익숙치 않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영국, 프랑스, 러시아 사이에 비밀 협정을 해가지고 뭐 영국이 이라크, 쿠웨이트 먹고 프랑스가 시리아, 레바논, 러시아는 터키 동부 지역 이렇게 자기끼리 얼렁뚱땅 했죠. 네. 또 맥마흔 선언함과 더불어서 또 이스라엘 사태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역사적인 상황은 요겁니다. 벨포어 선언입니다. 1915년이고 1917년이니까 뭐 붙어 있는 그 무렵이죠. 영국 외무장관인데 이 뭐냐 하면은 로드 로스차일드입니다. 자, 우리 로스차일드 얘기는 많이들 아실 텐데. 그렇죠. 예. 지금도 뭐 전 세계를 갖다 주물럭거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음모론에 늘 등장하는 그 로스차일드. 마크의 제왕. 그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전쟁 중에.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로스차일드도 또 유대족입니다. 유대인 가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도와주라. 돈 좀 주라.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당신네 주이시 피플, 유대인들을 위한 땅을 돌려주겠다. 이걸 해버린 거예요. 이 완전히 이거 뭐 참 제국주의 시대 우리 세계사에서 볼 수 있는 얼마든지 뒤통수 치는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이건 또 아랍 민족들은 멍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죠. 어쨌거나 그 유대 족속들의 한 2000년 가까이 막 헤매고 다니지 않습니까? 전 그렇죠. 세계를. 그래서 결국 이 블레셋, 팔레스타인 민족들이 여기서 이스라엘 반도에 여기 살고 있었는데 1946년, 47년 요 무렵이 이제 이스라엘 건국 무렵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얀 땅, 하얀 부분 넓어지는 거 보세요. 그리고 67년 이제 3차 중동 전쟁, 그 6일짜리 전쟁, 6일 전쟁해서 요렇게 가자 지구하고 요 요단강 서쪽이라고 해서 서안 지구,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영역이 된 거예요. 네. 팔레스타인 영역이 됐는데 지금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서안 지구 여기가 가자고 지금 이번에 사태가 난 거는 여기에 있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죠? 요 예루살렘이 있고 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는 와중에 위에서부터 쭉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사해까지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이 서안 지구에 예루살렘이 있고 이 예루살렘에서도 요
뭐 한 1제곱킬로미터 정도니까 뭡니까? 가로 세로 1km짜리 굉장히 작은 요 지역에 요런 올드 시티가 있다는 거예요. 요 잘 아실 거고 여기에 보면은 또 구역을 나눠서 이슬람 구역, 그리스도 기독교 구역, 아르메니아 구역 그리고 정통 유대교. 야, 정말 아슬아슬한 지역이네요. 저 아슬아슬하죠. 봐도, 분포만 봐도. 그냥 우리나라 어디 조금 뭐 동네 한 군데 여의도. 여의도동 정도? 우리가 여의도가 더 크겠다. 1제곱킬로미터 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 하에서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우리 가끔 보면 그 수염도 기르고 이렇게 모자도 쓰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 보는 게 이쪽이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 자리에 이거는 이슬람 쪽에서 세운 모스크 아닙니까? 그렇죠. 황금 사원. 그래서 결국은 이 예전에 솔로몬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그렇게 있다가 헤롯 성전이 그 로마한테 완전히 그 무너질 때 겨우 남아 있는 요 성벽 여기서 요 구역의 요 벽이 지금 요 통곡의 벽입니다. 그럼 요렇게 있는 상황이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참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네. 자, 그런데 아까 맥마흔선언 그리고 무슨 뭐 벨포어 이런 식의 뒤통수 치는 것도 있었지만 자, 평화적인 공존을 갖다가 모색한단 말이죠. 자, 우선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갑자기 이거 자기들 한 2000년 가까이 살던 땅에서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느닷없이. 그런 상황이고 자기들도 독립국가를 갖다 약속받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 최고 선진국이라는 영국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됐죠. 자, 그런 가운데에 아라파트 기억나시죠? 그죠? 야세르 아라파트. 자, 클린턴 대통령. 93년입니다. 93년이고 여기는 라빈 총리, 이스하크 라빈인데 오슬로 협정, 노르웨이 수도에서 협정했는데 딴 거 없어요. 이제 그만 싸우자. 각자 공존하자. 그런 식으로 된 거죠. 그 다음에 2020년 트럼프 대통령 임기 4년짜에 2020년에 그의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그때 아브라함 협정이 있었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이 아랍에미리트하고 바레인하고 결국 그걸 하는 겁니다. 저 아브라함 협정을 맺어가지고 우리도 잘 살자는 얘기인데 이게 왜 아브라함 협정이겠느냐? 이거 아브라함은 보면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다 시조. 3대 또 유일신 종교인데 그게 시조예요.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그렇죠. 이 여호와 하나님한테 약속받았던 아들이 100세까지도 아들이 안 생겨요. 그래서 자기 사라 아내의 몸종이었던 하갈이라는 여인에게서 먼저 아들을 본 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인데 이 이스마엘이 지금 거의 모든 이 지역 아랍 지역. 아랍 지역의 원 그렇습니다. 조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쫓겨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고 이 이삭을 갖다가 이렇게 번제로 바쳐라 했던 그 내용은 아실 텐데 지금 그 예루살렘에 이 성전, 이 모스크 지금 이슬람이 세워놓은 사원의 그 안을 보면은 이 돌이었다고 여겨지는 그게 이 사원 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희한한 데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야곱의 후손이 12지파 뭐 이렇게 해서 왔는 거죠. 우리가 베냐민 네타냐후 하는 거 보면은 베냐민 이런 다 이름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쪽이다. 유대 쪽이다 이런 말이죠.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 라빈 총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슬로 협정을 맺고 나니까 좌우지간 저 안에 또 강경파들이 있어요. 무슨 평화냐 걔들하고. 그렇지. 결국 또 암살당합니다. 암살당하고 96년에 첫 총리로 취임했을 때가 베냐민 네타냐후가 96년에 1차 집권이에요. 네. 6, 7, 8, 9 한 4년 했고요. 2차 집권을 갖다가 한 10년 있다가 또 다시 해서 오래 했죠. 아, 진짜 오래 했네. 오래 했죠. 네. 그러고 나서 또 다시 3차 집권 또 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여기는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가 다 이렇게 공존하는데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만큼 총리로 있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부정부패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거야 어느 쪽이나 다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결국은 성문화된 헌법이 없는 이스라엘에서 나름대로 사법부가 그 입법부, 행정부를 갖다가 좀 제약할 수 있는 관행이 있었나 봐요. 이걸 갖다가 무력화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 이 시도가 계속 있고 나니까
이렇게 벌떼같이 일어났던 게 우리가 지난 여름 내내 뉴스 중에서 들었던 이스라엘 시위 사태입니다. 네. 이건 굉장히 네타냐후로서는 정치적인 위기였어요. 이때 뭐 북한 깃발 막 등장하고 김정은 가면도 막 등장하고 아, 우리가 북한이야. 그렇지. 그런 식으로까지 독재자다. 가는 거예요. 독재자다. 네타냐후. 이런 식으로 왔죠. 이번에 이 사태 터지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뭉치는 이스라엘 정치권 네타냐후의 귀에 대나 이러죠. 결국 외부적인 위기 상황이 오면은 내부적인 정치적 위기는 또 똘똘 뭉치는 거죠. 덮이는 거 아닙니까? 덮이는데 이 와중에 진짜 아무 죄 없는 이 민간인들이 이렇게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지금 죽거나 다치고 있죠. 그런 와중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 국내 언론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야권도 전시 비상정부에 참여 고려하고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나 또 꼭 그렇게만 볼 수도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언론도 하마스의 공격 마치 못한 정치적 대가 치러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우선 너무 상황이 급변하고 심각하니까 일단은 이 문제 해결하고 나서 이 문제 이제 해결하고 해야 되는 손 거죠. 보자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또 이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 뭐 하듭니까? 맞습니까? 이스라엘 정보기관 그리고 모사드 그리고 CIA 우리가 영화에 보면은 걔들은 뭐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세상 일. 다 도청하고 감청하고. 예. 근데 그들이 몰랐다. 진짜 몰랐다면 무능의 극치고요. 알고도 이 상황까지 왔다. 그렇다면 그건 굉장히 사악한 거죠. 누가 봐도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걸 갖다가 왜 저렇게 시작했을까 하마스가 뭐 등등 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거 지금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 확산 여부 이 매체 저 매체 이런 저런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뭐 나름대로 전망을 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이거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죠? 지금 뭐 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네. 하마스 뒤에 이란이 있나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하메네이 지도자죠. 다 이름은 아야톨라 하메네이. 호메이니로 많이 알려져 있죠, 우리. 아야톨라 호메이니는 우리 소시죠. 예전에 그 팔레비 왕조 몰아내면서 팔레비 왕조 시절에 이란 여성들 굉장히 화려하게 입고 다니고 미니스커트 입고 뭐 서구와 똑같이 생활했다가 딱 저 이슬람 정통주의 저기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는 전부 또 뒤집어 썼잖아요. 그런 그렇죠. 세상이 돼버렸는데 어쨌거나 여기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 알아야 될 건 이쪽은 아랍 아닙니다. 아까 소위 말하는 그 중동 지역의 아랍이라고 우리가 통칭하는 그쪽은 다 아랍어예요. 네.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알겠는데 이란은 페르시아어가 있어요. 이란어가. 그 옛날에 그 유명했던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아, 그죠? 그렇죠. 이란하고 이라크, 그리고 이란하고 사우디 뭐 이런 쪽하고는 달라요. 다른데 어쨌거나 이 이란은 누굽니까? 부시 때부터 악의 축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악의 축으로 그렇게 돼서 이제 쭉 오고 있는데 여기 이제 헤즈볼라까지 나오는 거예요. 헤즈볼라는 레바논의 무장 정파 아닙니까? 지금 여기도 지금 레바논 쪽하고 이스라엘까지도 이 상황 하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 서방에서는 막 항공모함 막 보내고 그렇죠. 미국에서 딱 보내서 그 바이든이 경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못 움직이게 이란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함부로 상황. 확전에 못 참여하게. 그런데 과연 그걸 막을 수 있느냐? 이 사안을 갖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사드나 CIA도 몰랐다 하는 것은 참 일견 이상하기도 하고 그 엄청난 준비 과정이 안 알려졌다는 것도 이상하고 정말 이건 저의 순전한 뇌피셜입니다. 정말 나중에 가서 그런 뉴스 안 나오기를 바라는데 알고 보니 이게 우크라이나로 갔어야 될 무기들이 왜 쟤들한테서 나오지? 뭐 이스라엘 탱크에 대해서 쏘는 이런 것들, 이스라엘 전투기에 대해서 쏘는 것들이 알고 보니 이게 젤렌스키한테 갔던 건데 이런 소리 좀 안 나왔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살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목적 때문에 만들어진 사건. 네. 근데 이제 그건 아직은 모르는데 안 그랬으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안 그랬으면 한다는 얘기고 결국 여기서 시장 관점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그때 추석 연휴 전에 그때 보여드렸던 차트인데요. 단순한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랬는데 지금 이게 WTI 선물 어제까지 흐름인데 자, 요거는 오늘까지 반영되고 있네요.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거.
이게 지금 목요일 날의 흐름입니다. 시가 약하게 시작했다가 2%까지도 갔어요. 네. 전일 대비 2%까지도 갔다가 결국은 밀려서 끝났는데 원유 재고가 하도 증가해가. 이 기사 보시면은 EIA에서 에너지정보청에서 10월 6일로 끝난 주간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1017만 배럴 증가해요. 시장 예상치는 90만 배럴 증가합니다. 이게 전망입니까? 아니 그래서 뭐 쿠싱에 그 원유 탱크 있고 한데 거기는 뭐 드론도 띄워가면서 애들이 막 이걸로 돈 벌어보겠다고 원유 트레이딩으로 돈 벌어보겠다고 재고 측정하려고 별짓도 다 한다는데 1017만 배럴 증가했는데 시장은 90만 배럴 100만도 아닌 저걸 갖다가 좌우지간 요즘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이것도 웃기잖아요. 뭐 전 서방은 어쨌거나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동안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름대로 지금 치적으로 삼고 싶어서 막 추진했던 게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 수교를 맺으라라고 이거 지금 한참 주선하고 있던 차에 그렇죠. 이번 사태가 터졌는데 이 빈살만 이 친구도 참 대단합니다. 이 친구가 알지. 저보다 뭐 돈으로 보나 힘으로 보나 인물로 보나 저분은 대단해요. 팔레스타인 네. 인정합니다. 팔레스타인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솔직해서.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후두둑 95불까지 가서 언제 100불 찍나 하던 것이 아, 많이 내려왔어요. 오히려. 자빠졌다가 자 여기서 지금 이게 뭐였나 하면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에다가 로켓포 5,000발 쐈을 때 이 소리 듣고 뛰었는데 네. 못 가잖아요. 그러네요. 못 가고 이래 돼 있는데 자 이 차트를 보면서 저는 이게 지금 못 오르는 거야 잘 안 빠지는 거야 이걸 헷갈립니다. 당장 저기는 그건 없죠. 이스라엘이든 그 뭐 팔레스타인 지역이든 석유가 나는 곳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또 묘한 뉴스는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가자 지구 앞에 가스전이 발견됐다고요. 그거 좀 한번 찾아보시면 그런 뉴스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뭐죠? 사우디하고 러시아는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년까지 감산을 계속 감산을 이어갈 하겠다. 것이다. 또 발표를 했죠. 그래도 그러니까. 유가가 많이 안 움직였어요. 예,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어제 CPI에서도 보니까 지금 이제 유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인플레를 갖다가 단순히 기름값 때문이야, 뭐 중고차 값 때문이야 이 탓하는 시절은 이제 지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실생활하면서 저는 요즘 진짜 깜짝깜짝 놀랍니다. 밥 한 그릇을 먹든 뭐 짜장면 한 그릇을 먹든 마트에 가서 편의점에 가서 뭘 물건 하나를 살 때마다 헉헉 놀래요. 야 진짜 이래도 되나? 그렇죠. 하여튼 이러한 문제들. 근데 이게 우리가 마냥 안심할 수 없는 게 일단 지금 시작이라는 거 네. 이게 앞으로 전쟁이라는 거는 왜 서로 감정이 상하다 보면은 그렇죠. 격앙이 되다 보면 네. 자꾸 어떻게 번질지 모르는 거고 지금 나오는 뉴스도 벌써 리비아인가 시리아죠. 시리아 공항에 네. 뭐 또 뭐 포격을 뭐가 공격을 떨어지고 했다 있다. 이스라엘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어떻게 확전될지 모르는 아주 좀 경계심을 좀 가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앞서 뭐 이렇게 아브라함도 얘기하고 옛날 뭐 블레셋 이 얘기까지도 했습니다만 이런 식의 저의 설명도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한가하고 나이브한 설명일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 뿌리 깊은 역사적인 갈등과 화해하기 힘든 그걸 두고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입만 열면 민생이고 입만 열면 국민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라고 입만 열면 하는 사람들이 실제 기획하고 행하는 것들 중에는 그들이 안중에 없는 정말 사악한 그리고 비극적인 일들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진짜 조심스럽게 바라보면서 정말 일만 더 안 키우기를 바랄 뿐입니다. 잘 수습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말씀만 들어봐도 이들이 왜 뿌리 깊은 그 감정이 네. 안 좋은지, 근데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는 그 와중에도 이들은 아까 그 좁은 예루살렘의 올드 시내에서도 그 내구 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돌은 있고 갈등은 있지만 그래도 살아가요. 그게 민초들이에요. 네. 뭐 종교가 다르고 뿌리가 다르고 조상이 달라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걸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최악의 상황이고 네. 참 그런데 어쨌건 지금 일어난 상황만 보면 이스라엘이 네. 참 안 됐고 공격받은 또 테러를 당한 그 심정, 분노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데 또 그 과거로 돌아가서 살고 있던 땅을 뺏긴 팔레스타인의 입장으로 보면은 네. 또 자기들의 그 억울함, 예. 그 이 핍박받는 이 상황에 대한 항거의 표현 이렇게 예. 생각하면 또 좀 안쓰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네타냐후 총리가 3차 집권을 한 이후에 더 안 좋아졌죠. 죽어라 할 정도로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가자 지구를 압박을 했어요. 하여튼 정치인들이 문제예요. 네, 정신 진짜 하여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예. 하여튼 요번에 하여튼 독재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래 하면. 오래 하면. 예, 오래 하면 자꾸 그 자기 고집이 점점 세져가지고 네. 예, 독재자들의 말로가 그래서 이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 푸틴이란다. 저쪽 푸틴도 그렇고. 네. 하여튼 무슨 소리를 들으시려고 우리 푸틴이라 그러죠. 그러게요.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하여튼 잘 수습되기를.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배경이 있다는 거,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 그리고 요번에 저 인터뷰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 국방장관 이스라엘, 네.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에서 이것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이런 표현을 쓰죠. 번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네. 어쨌든 그런 번역 문장을 보면서 감정이 정말 분노에 찼구나 생각이 됐거든요. 네.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겠다. 근데 어쨌거나 이 와중에 우리는 전쟁 관련주 무슨 뭐 어쩌고 하면서 돈 될 방법을 막 찾고 있는 것이 또 네, 이게 이쪽 시장의 속성이고 우리 같은 채널에 또 어떻게 보면 뭐 우픈 현실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